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제4부 4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국제신문의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최주식 시인의 시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음악 나갑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최주식. 부산 데파트 앞 버스 정류소는 7번 국도의 시작 또는 종점. 우리 집은 종점이었어. 산 7번지 처음 보는 마이크로버스가 똑같이 생긴 집에서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실어 날랐어.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생기지 않은 한 여자아이를 좋아하던 어느 날, 내가 전학 온 것처럼 그 아이도 전학을 가버리고 나는 인생이 무언가 오면 가는 것이라고, 비정한 것이라고,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하루는 종점에서 시작되었어. 아침이면 늘 신발이 젖었어. 밤새 파도가 다녀간 거야.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종점에 내려. 처음에 이상했던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 하루가 말라 비틀어진 화분 사이로 걸어가면, 아저씨 제발 화분에 물 좀 주세요. 글쎄 파도가 화분만 적시지 않는구나. 공허한 대답처럼 버스가 다시 오면 젖었다. 마른 행주처럼. 종점에서 시작되는 아침, 젖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세상이 질척거려 자꾸 달아나고만 싶어. 7번 국도를 달리면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야. 파도를 만나면 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다시는 젖은 신발을 신지 않을 것이라고. 똑같이 생기지 않은 여자아이를 닮은 다 큰 여자가 국수를 마는 집을 나선 날, 종점에 버스는 한 대도 없었어.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더워가지고 안경에 습기가 맺히네요. 강의를 한다는 게 진짜 에너지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태우는 거라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죠. 뇌도 엄청나게 노동을 하는 거고 집중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온 몸이 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한자리에서 강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앞에 다 있다고 상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누군가랑 조곤조곤 대화하는 거랑은 에너지 소모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추석도 지나고 벌써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부는데 한참 됐네요. 벌써 좀 있으면 뭐 낙엽 다 떨어지죠. 그런데도 땀이 나서 안경에 습기가 맺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더 나은 내일, 여러분의 좀 더 나은 문학의 지평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 볼게요. 국제신문 2023년 시 당선작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최주식. 부산 데파트 앞 버스 정류소는 7번 국도의 시작 또는 종점. 우리 집은 종점이었어. 산 7번지 처음 보는 마이크로버스가, 마이크로버스는 작은 버스예요. 작은 버스니까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생긴 아이들 뭐 태워주고 내리고 해. 그러니까 아마 그 승합차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유치원 버스나 학원 버스 같은. 마이크로버스가 똑같이 생긴 집에서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실어 날랐어.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똑같은 학교에서, 여기까지 다 똑같죠? 똑같이 생긴 집, 똑같이 생긴 아이들, 똑같은 책가방, 똑같은 학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죠. 획일화. 거의 다 도장 찍어 놓듯이. 그죠? 뭐 찍어내듯이. 똑같은 집, 똑같이 생긴 집. 뭘까요?
그때그때 트렌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항상 트렌드가 있죠. 어떤 게 유행하거나. 옛날에는 2층 응답하라 1988 그쪽에서는 뭐가 주로 많이 대두돼요? 빨간 벽돌의 2층 집. 그죠? 지금은 아파트. 그것처럼 어떤 마을도 파란 지붕이 많은 마을이 있고 주황색 지붕이 많은 마을이 있고, 특히 버스 종점이면 종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발전이 늦어요. 차가 돌아서 나가는 곳은 발전이 늦죠. 그리고 되게 외지죠. 끝에 있어요. 도심을 다 거쳐서 종점에 가서 거기에 사고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들이 주로 종점이죠. 도심보단 낙후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의 똑같은 유사한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점이라는 마을에 삼직한 아이들이 또 있어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덜 세련됐겠죠.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이겠죠. 순수하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그 마을마다 트렌드가 있다니까요. 읍내 5일장 가서 사는 가방은 다 거기서 거기. 5일장에서 사는 운동화 다 거기서 거기. 5일장 가서 사는 스카프? 동네 할머니들, 마을에 간 할머니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런 거죠. 획일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할머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빠마라 그러죠? 파마라고 안 하고. 어디서 한겨? 무지하게 잘 나왔구만. 그래, 뭐, 저기 어디 새로 신장 개업했는데, 괜찮어. 한번 가봐. 그러면서 또 다 가요, 권리.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한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아이 키울 때는. 막 노스페이스, 코롱 잠바, 막 6, 70만 원씩 하는 것들이 뭐 유행했어요. 안 입은 아이는 친구를 끼워주지도 않고 왕따 당하고. 그 모든 시대마다 그 트렌드나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건 뭐 발전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래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고무신 신었다 해도 기차표 고무신이냐, 말표 고무신이냐 다 다르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는 사람들 집에 아이들은 또 새 사는 아이들끼리 지나고,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파트 평수 따라서 또 친구들이 나눠진다고 하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세 사는 아이들은 전세 사는 아이들, 월세 사는 아이들은 월세 사는 아이들끼리, 참 이런 거죠. 그런 거와 다 같이 그런 모습을 약간은 꼬집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회 현상.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생기지 않은 한 여자아이를 좋아하던 어느 날, 이건 당연하죠. 똑같이 생기지 않은 아이죠. 왜? 그 아이가 이 시적 화자에게 눈에 딱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새로운 아이라서 내 눈에 들어왔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라서 눈에 띄었든 똑같은 아이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사랑했던 어떤 이성이 지금 생각해봐도 새로웠을 거예요. 그죠? 새로웠고 매력적이니까 사귀었거나 사랑했거나. 그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거나, 못된 짓에서 기억에 남든 착해서 기억에 남든 뭔가 있는 거죠. 나를 사로잡게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화자도 그래요. 똑같이 생기지 않은 한 여자아이를 좋아하던 어느 날, 내가 전학 온 것처럼 그 아이도 전학을 가버리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는 그 아이가 전학 가면서 이제 인생 하나를 배운 거예요. 쓴 경험으로. 나는 인생이 무언가 오면 가는 것이라고, 비정한 것이라고,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재밌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하루는 종점에서 시작되었어. 아침이면 늘 신발이 젖었어. 밤새 파도가 다녀간 거야.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종점에 내려. 처음에 이상했던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 하루가. 슬픈 말인데 참 표현 좋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 하루.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사라지는 거죠. 도망칠 수 있는 건 유일한 죽음밖에 없죠. 죽지 않은 거죠. 죽지 못한 거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 하루가 말라 비틀어진 화분 사이로 걸어가면, 아저씨 제발 화분에 물 좀 주세요. 글쎄 파도가 화분만 적시지 않는구나. 공허한 대답처럼 버스가 다시 오면 젖었다. 마른 행주처럼. 종점에서 시작되는 아침, 젖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세상이 질척거려 자꾸만 달아나고만 싶어. 7번 국도를 달리면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야. 파도를 만나면 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다시는 젖은 신발을 신지 않을 것이라고. 똑같이 생기지 않은. 자, 여기서 파도를 만나면 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여기서 파도는 뭐야? 시적 이상이겠죠. 이상향, 또 다른 세계, 기다림, 꿈꾸는 것, 그죠? 또는 희망, 어떤 목적.
그런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만나면 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그럼 뭐 내 젖은 신발은 여기서 뭘 상징할까요? 삶의 녹록치 않음이죠. 여기서 화자는 어린아이였는지, 어린아이는 아니죠. 과거의 이야기였던 거죠.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녹록치 않은, 눅진하고 뭔가 껍껍하고 뭔가 축축하고 불편한 것을 말해요. 삶이라는 거죠. 삶. 젖은 신발은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파도를 만나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내 삶에서 만만치 않고 눅진하고 축축하고 그런 것은 좀 버리고 싶어. 멀리 거리를 두고 싶어. 무엇으로 인해서? 파도를 만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지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말하겠죠. 그런 어떤 것을 만나면 내 젖은 신발을 두고 올 거야. 다시는 젖은 신발을 신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눅진하게, 지리멸렬하게 인생을 계속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주 화려하거나 이 시적 화자가 굉장히 잘 풀리거나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이 그랬고 이 마을 종점 차가 마지막으로 돌아나가는 이 동네가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겠죠. 심리적인 것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신지 않을 것이라고 똑같이 생기지 않은 여자아이를 닮은 다 큰 여자가 국수를 많은 집을 그건 이제 종점 어딘가에서 국수집이 있나 봐요. 또는 있다고 상상하는 거거나 국수를 많은 집을 나선 날 종점에 버스는 한 대도 없었어. 이건 뭐죠? 아직 또 한 대의 버스가 오지 않았거나 국수를 많은 집에서 국수를 화자가 먹는 동안에 이미 버스가 떠났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시는 삶의 연속성, 유사하면서도 유사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 조금씩은 다른 우리들의 삶,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각자 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꼼지락꼼지락 대면서 살아가는 서민들, 그 삶 속에서 혼자 어느 날 문득 종점까지 왔다가 떠나가고 떠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쓸쓸함, 뒷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이 남겨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우리들의 민낯을 보고 있고 잔잔해요. 어투가 문체가 그죠? 잔잔합니다. 이 시는 잔잔한데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운을 주는 시예요. 네. 자, 심사평 볼게요. 심사평이 좀 긴가요? 한번 다 읽을게요. 심사평은 누구냐면 김이듬, 김참, 손택수 세 분의 시인님이 심사하셨어요. 세편 각축, 파도는 점점점 공감의 폭 높은 점수. 이게 헤드라인이네요. 응모된 시의 경향은 다양했지만 대체로 서정적인 시, 실험적인 시, 새로운 감각의 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시를 쓰고 있나요? 지금? 서정적인 시를 쓰나요? 아니면 실험적인 시? 아니면 새로운 감각의 시? 감각적인 새로운 시? 아니면 아무도 안 해본 실험시? 아니면 서정적인 시? 어떤 시를 쓰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다. 젊은 세대의 독특한 언어 감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시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심사위원들은 10여 편의 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쪽방촌 오르트 시, 미행,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3편의 시를 놓고 마지막 논의에 들어갔다. 3편의 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단 한 편의 당선작을 뽑기란 쉽지 않았다. 맞아요. 어려워요. 결국 심사위원들은 3편의 시를 소리내어 읽으며 중요하죠. 제가 자주 강의하죠. 시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봐야 된다. 눈으로 휙 읽는 거 절대로 시 다 읽는 게 아니다. 소리내어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소리내어 읽으며 음미해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깊이와 높이를 가늠해보기도 했지만 세 작품이 각각 다른 개성과 장점이 있어서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선작을 내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 쪽방촌 오르트 씨가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았다. 기법적 완성도도 높았고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뛰어났다. 미행은 담백하면서도 깊이와 품격을 지닌 좋은 시였다. 재치 있는 마무리도 인상적이었다. 풋사랑을 그려낸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오는 공감의 폭이 넓은 시였는데
특히 뒷부분의 반전이 좋았다. 자, 좋은 시에 필요한 요소는 많다. 그 중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언어의 깊이, 두 번째 생각의 높이, 세 번째 독자에게 전달되는 공감의 폭 등이 그것이다. 최종심에 올라온 세 편의 시는 모두 이런 요소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감의 폭이라고 할 수 있다. 뭐에서? 언어의 깊이, 생각의 높이, 공감의 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의 폭. 왜요? 시는 여러분이 쓰지만 읽고 감상하는 것은 타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심사위원들은 공감의 폭이 가장 넓은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를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선작은 언어 감각이나 호흡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점은 시를 계속 써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된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선보일 좋은 작품을 기다려본다. 자, 이렇게 국제신문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최주식 당선자의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시에서는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이 반복법이죠. 반복법. 반복법과 불친절성. 의도적인 거예요. 불친절성. 툭툭툭 말을 잘라놨죠. 그죠? 굉장히 시크하게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 반복법이 주는 안정감이 또 있죠. 새로우면서 안정감. 똑같은데 똑같다가 똑같지 않은. 그 똑같지 않은 아이를 닮은 또 다 큰 여자. 표현들이 새롭죠.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4강.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신춘문예 분석 및 해설 시간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북일보 황사라 시인의 당선작을 가지고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는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런데 시를 읽을 때 항상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